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추석 명절을 맞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 속에 성묘객들이 예년보다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강릉 청솔공원은 지난 25일부터 야외 묘역에 대해 성묘일자 지정제를 운영하는 가운데 성묘객이 분산되면서 추석 당일인 오늘은 작년 추석 때 10분의 1 수준으로 성묘객이 줄었습니다. 강릉 경포와 속초 등 동해안 해변과 안모 커피거리, 설악산 등 관광 명소에는 추석 연휴를 맞아 가족 단위 관광객들의 발길이 늘었지만 코로나19를 의식해 들뜬 분위기 없이 대체로 차분한 모습이었습니다. 정선 아우라지는 수려한 자연 경관과 함께 아리랑 유래지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일대에는 문화재가 묻힌 것으로 확인되면서 관광시설이 들어서지 못했는데요. 최근 관광지 개발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조규환 기자입니다. 정선군 열양면 아우라지, 두 개의 하천 물줄기가 합쳐져 한강으로 흘러가는 곳입니다. 이곳은 목재를 나르는 뗏목터이기도 했지만 남녀의 그리움을 담은 정선 아리랑 애정편의 발상지입니다. 아우라지 주변의 관광시설은 매우 단조로웠는데요. 최근 주변의 여유부지를 정비해 관광시설들이 속속 들어서고 있습니다. 아리랑 전수관과 야영장이 이미 운영되고 있는데 여기에 아리랑 문화유산 교육체험관이 새로 세워지고 있습니다. 모두 27억 원이 투입된 교육체험관은 올해 완공돼 정선 아리랑과 동계올림픽 문화유산을 직접 체험하는 장소로 활용됩니다. 여기에다 2016년부터 70억 원의 예산을 들여 아우라지 일원을 체계적으로 정비해 걸림돌이었던 문화재 유적 발굴을 마쳤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까지 복합 전시 체험관과 테마 공원을 추가 조성하는 등 관광지 개발이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문화재 밀발굴로 인해서 방치되던 곳인데요. 이번에 문화재를 발굴해서 앞으로 교육 자료로 활용하고 또 이 지역이 아리랑 유래지로 아우라지 처녀 총각의 사랑 이야기 같은 그런 것들을 테마로 테마공을 조성해서 아직 남아있는 하천 부지는 수해 예방 사업을 마치고 캠핑장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또 인근에 레일바이크와 올림픽 아리바오길이 지나가고 있고 앞으로 정선 출신 영화 배우인 원빈을 주제로 산책로도 만들 계획이어서 아우라지가 곧 관광지로서 면모를 갖출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규환입니다. 공공 배달앱 출시에 춘천시에 이어 강원도 등 지자체가 잇따라 나서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에게 큰 부담을 주는 수수료를 내리고 지역 상권도 활성화시키겠다는 건데요. 반면 공공앱 개발에 잇따라 뛰어들면서 기술과 비용 또 행정력 면에서 비효율적이란 지적도 있습니다. 허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도가 내년 1월 강원도형 공공 배달앱을 출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소상공인들에겐 수수료와 광고비 부담을 없애주고 강원 상품권 결제도 가능하도록 연계하는 등 소비자들에게도 혜택을 주겠다는 겁니다. 시범 지역으로 속도 정선을 올 연내 론칭을 하고 내년에는 모든 지역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강원도형 공공 배달앱은 춘천시에 이어서 도내에서 두 번째로 추진되는 겁니다. 춘천시는 올 연말 시범 운영을 앞두고 공공 배달앱 명칭을 공모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와 춘천시 공공 배달앱은 권역이 중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출시 시기도 내년 초로 비슷해 행정력 낭비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상인들은 수수료 부담이 적은 공공 배달앱 출시를 반기면서도 어느 앱을 써야 할지 혼란스럽다는 반응입니다. 한 가지의 빈도수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게 거의 월등하기 때문에 다른 어플은 잘 안 사용하시고 한 가지로 그냥 통일을 해서 마련을 해주시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전국적으로도 전북 군산에 이어 인천 서구와 경기도, 서울시가 공공 배달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 상품권이 도 단위, 시 단위, 군 단위까지 만들어진 것처럼 공공 배달앱도 광역 기초자치단체 할 것 없이 제각각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작은 단위의 사람보다는 전체를 통합한 통합 플랫폼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명의 의사결정자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통합 제도의 어떤 그런 모습을 좀 갖춰야 되지 않을까. 기존에 출시된 여러 민간 앱에 이어서 내년부터는 공공 배달 앱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자칫 지자체 간의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지난달 말 기준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한 명도 발생하지 않은 시군구는 5.7%인 13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적인 코로나19 발생 현황에 따르면 전국 228개 시군구 가운데 코로나19 미발생 지역은 강원도 정선군과 양구군을 비롯해 인천 옹진군, 전북 4곳, 전남 4곳, 경북 울릉군, 경남 하동군 등 13곳에 불과합니다. 도내 정선군과 양구군은 코로나19 청정 지역을 유지하기 위해 마스크 쓰기와 손 씻기, 거리 두기 등의 방역 수칙을 지킬 것을 당부하는 한편 외지인을 통한 유입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올해 전국 공항 운영 실적이 일제히 급감한 가운데 양양공항만 승객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송석준 의원이 한국공항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양양공항을 이용한 승객은 16만 5천여 명으로 전년 대비 754% 증가했습니다. 양양공항을 제외한 전국 14개 공항은 모두 승객이 줄었고 원주공항은 감소폭이 가장 커 전년보다 83.7% 줄어든 1만 2천여 명이었습니다. 한편 양양공항 실적의 70%를 차지하는 플라이강원이 이달부터 김포와 대구 노선을 중단하고 제주 노선만 운항할 예정이어서 양양공항 이용객도 줄어들 전망입니다. 매각설에 휩싸인 플라이강원이 강원도에 요청한 긴급 지원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플라이강원 운항장려금 30억 원 지원이 도의회에서 전액 삭감된 상황에서 당초 다른 항공사 지원을 위해 확보했던 운항장려금 20억 원을 전용해 플라이강원에 지원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지만 운영계획서와 자구책, 도비 지원 예산 집행 내역 등 자료 제출에 이견이 있어 난항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 강원도가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중이 늘면서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고령인 통계에 따르면 올해 도내 65세 이상 인구는 30만 2천 명으로 도내 전체 인구의 20%를 차지해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습니다. 이는 전국 시도 가운데 네 번째로 고령인 비중이 높은 것으로 오는 2047년에는 45%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로 규정합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